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 CR학교의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군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군자론요. 원래 군자라는 것은 왕족, 귀족 등 특정 정치가 내지는 통치자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니까 이 군자라는 것은 뭐 어떤 왕족, 뭐 이런 어떤 특정 정치가 왕족이나 어떤 특정 정치가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뭐 어떤 대통령 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군자라는 말은 왕족, 귀족, 특정 정치가 특정. 그러니까 특정 정치가는 뭐예요? 대통령을 칭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다가 이제 공자에 의해서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조화인 또는 전인적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해 갔으며 이들에 의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군자가 특정 정치인,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족, 귀족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지칭하는 말이었다가 공자에 의해서 뭐요? 공자에 의해서 정치적, 문화적, 정치적, 문화적, 뭐요?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이런 어떠한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이런 것을 다 조화를 이룬, 그러니까 이걸 다 갖춘 정치력도 갖춰야 되고, 문화력도 갖춰야 되고, 도덕적 측면도 갖춰야 되는 이러한 것을 다 갖춘 어떤 전인적 인간, 어떤 전인적 인간, 어떤 완전하게 가까운 어떠한 모든 지덕체를 갖춘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을 다 갖춘 전인적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군자는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공자는. 그래서 먼저 군자 역시 출발은 정치가를 의미했습니다. 공자도 처음에는 정치가를 의미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데 군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정치인이란 말이죠. 정치인을 의미했죠. 정치인을 의미했는데 이 군자라는 걸 보자 이거죠. 군자의 자의, 그 군자의 그 글자의 뜻을 보자는 거죠. 한자에서 이제 존엄할존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존엄하다. 존엄하다.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존엄하다. 이 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곧 군주가 앉아 있는 위험 있는 형상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주가 이제 그 위치에 앉아 있으면 존엄한 대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금은 벼슬이라는 어음이기도 해서 다스린다. 이거는 이제 존엄하다라는 건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우리 다스리기 존엄해야지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다스리는 사람을 반대로 말하면 존엄해야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해서는 존엄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는 이 군자라는 것은 군자라는 것은 이 군요. 이게 윤이죠. 플러스 이게 합쳐서 된 거라는 거예요. 합쳐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명령을 하다란다. 그러니까 군자라는 거는 여기 자자 쓰면 되죠. 입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입구자죠. 입구. 입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라는 첫 출발은 치자다. 다스리는 사람이다. 정치가의 의미로 이렇게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공자의 출현 이후에 도덕과 지식을 갖춘 자의 의미가 추가되었던 것이다. 공자가 등장하면서 군자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 의한 도덕적 성찰 과정을 통해 타자와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자로 재규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가였었는데 그러니까 군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군자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이었죠. 특정 정치인이었어요. 처음에 군자는. 근데 이제 이것을 공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꿨다고요? 도덕적 지식을 갖춘 자. 처음에는 군자가 특정 정치인, 지금 대통령이라고 했죠. 대통령, 지금을 말하면, 지금은 대통령, 옛날에 말하면 왕, 이렇게 지칭하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했다 그러면, 왕이나 대통령, 특정 군자가요, 특정 정치인을 지칭했다 한다면, 공자라는 사람이 와서는 도덕적 지식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도덕적 지식을 갖춘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적 지식. 그러니까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런들 그게 도덕적 지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이라는 건 뭐예요? 뭐뭐에 관한이라는 게 적이란 말이에요. 관역 정확하게 들어맞는, 도덕에 알맞는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도덕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제 공자에 의해서 이제 탈바꿈됩니다. 탄생되었다는 거죠. 군자가. 그래서 그렇게 탈바꿈됐고 이제 군자란 이제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불문하고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기꺼이 공유할 줄 아는 자이다. 그러니까 군자는 또 자기가 알고 익힌 것을 뭐 거리에 멀고 가까운 것과 상관없이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독점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또 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방식으로 말하면 남이 인정하여 정치하게 되면 천하 사람들과 조움을 함께하기를 즐길 줄 아는 자이다.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인정해주면은 천하 사람들과 조움을 함께하기를 즐기는 자가 군자라는 거예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곧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를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것을 기꺼이 누릴 줄 아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는 뭐예요? 군자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남과 같이 나눌 줄 알고, 그리고 천하 사람들과 조움을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치가라고 하는데, 이런 정치가들은 정치를 할 기회가 자기한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을 기꺼이 누릴 줄 아는 자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기꺼이 누릴 줄 안다는 걸 이제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린다고 해서 자기 독재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자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지식을 소유한 자가 군자라고 재탄생시켰다고요. 군자의 의미를 공자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폭정을 하고 패도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적 기쁨이 획득된 후에 그것이 밖으로 발산되는 즐거움이 가능한데, 인간이 학습을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자기의 수양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진정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되고 타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곧 정치이다. 그리하여 군자라면 반드시 항상 자신이 가장 좋음을 타인과 함께 공유할 마음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줄 아는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이제 기뻐할 열입니다. 자기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 속의 기쁨이죠. 이것을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때 군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뻐할 열 이건 이제 혼자 자기가 이제 하기 쉽지 여러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속에 지식이 쌓여서 기쁨이 넘쳐 흘러요.
그런 기쁨을 이제 자기 마음속의 기쁨이죠. 마음속의 기쁨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군자라는 거죠. 그것이 정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한 기쁨을 남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천을 하라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펼치라는 겁니다. 현장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행 합의를 이루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기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은 타인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도덕적 지식인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신정 좋은 것이 뭐예요? 타인과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타인과 공유하는 게 타인과 공유하는 게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도덕적 지식인이 되라는 거예요. 도덕적 지식인. 그러니까 그냥 지식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군자가 아니죠. 타인과 공유할 때 이 도덕이라는 것이 제외돼 버리면은 이거는 뭐 그냥 지식인이다. 그러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이에요. 평범한 지식 학자예요. 학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 새로운 군자성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자란 자신의 존재를 현실의 타인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또 그 결과 정치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탈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지 않을 만큼 그리하여 합리적 설득을 기다릴 줄 알 만큼 내적 수양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군자가 정치라고 처음엔 정치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자에 와서 도덕적 지식을 쌓은 사람, 그러니까 타인과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을 군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내적 즐거움을 타인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즉 자기 지식을 나누는 수 있는 사람,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군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군자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를 해서 이제 뭐 투표를 해서 찍어주지 않아서 자기가 특정 정치가 즉 대통령이나 왕이 되지 못해도 그것을 뭐 탈법적으로 아니면 불법적으로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찬탈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지 않을 만큼 그리하여 합리적 설득을 기다릴 줄 알 만큼 내적 수역이 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출하죠. 요새 투표에서 선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 탈법적으로랄까요?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걸 찬탈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탈법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탈법 불법을 선출이 안 돼도 선출이 안 돼도. 그리고 뭐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게, 다음 건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많은 시사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겸손의 자질을 구비했는지 그렇지 못한지 여부는 자신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자신의 자질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다른 사람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달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화를 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적법한지 아닌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국민이 선택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누가 선택해요?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 국민이. 뭘로요? 투표로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본인이 뭐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 사회, 정치 등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전체적이고도 통일된 인식체계와 종합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형을 말한다. 그렇죠? 전체적이고도 통일된 인식체계와 종합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이어야 되겠죠. 편협되거나 뭐 그러면 안 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인식 속에서 또 이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무슨 뭐 경제를 모르고 뭐 지리학이다, 국사학이다, 그거에만 매몰돼서 정치를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정치, 경제 뭐 모르고, 사회, 문화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로 하면은 이게 정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인식체계, 개인, 사회, 정치 등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런 전체적이고도 통일된 인식체계와 그런 인식체계 속에도 통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군자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스스로를 내면적으로 통찰할 줄 아는 도덕적 주체이고 적극적인 자유의지 소유자라는 사실이 전개되어 있다. 그 도덕적 주체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간에 자기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은 종합적 인식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인식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의지죠. 그 의지대로 행해야지 뭐 누구 이익을 대변하고 뭐 자기 당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시만 해도 치자, 즉 그 공자 시대만 해도 다스리는 자는 을의 군자라 부르면서 그러려니 했던 부분을 타자와의 숙명적 관계성 속에서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육아를 통해 치자다울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니까 육아 사상을 통해서 치자다움을 요구받았다라는 거예요. 군자는 군자다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치자답다는 것은 바로 피치자를 배려하는 인이 화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 자, 즉 국민을 배려하는 인의 화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의 화신. 이게 중요합니다. 치자라는 것은 인의 화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자는 뭐라겠죠? 왕. 오늘 뭐 대통령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 말씀드리죠. 치자. 자, 왕. 옛날 말하면, 요새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의 화신. 그러니까 어질게 자기 몸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을 이룬 자야 된다는 거예요. 어질게 자기 몸을 어질지 않았어도 이런 치자 왕 대통령이 되면은 어지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치자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치자 자격이 없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군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흔히 회자되듯이 소위 정통 육아의 역사는 정치가에 대한 도덕적 요구를 강화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즉 육아에서는 도덕적 요구를 강화했다라는 거죠. 도덕적 요구를 중요시했다는 거죠. 도덕적. 치자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법도를 따르고 정도를 따르고 덕을 쌓고 이런 사람이 치자여야 된다는 거죠. 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군자를 정의하면 이제 한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교재에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적인 이익과 궁극적으로 대치되지 않는다는 공익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 이익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에 반한다 그러면은 개인적 이익을 버릴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군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면서 나라의 그 공동체라는 건 나라인데 지금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에게 이익에 반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군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스스로 공익을 수행할 줄 아는 강한 책임의식을 보유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 공익을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면 군자라고 그러면 왕이라고 한다면 공적 이익을 먼저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사적 이익을 내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그 네포티즘도 극복하지 못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친족 중심주의.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나 뭐 내 친지들에게 뭐 권력을 준다, 벼슬을 준다, 뭐를 준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신 제가 가족을 다스릴 때부터 가정이 될 때부터 또 그것도 벗어나야 국가를 다스리는데 그것도 못하면은 군자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할 줄 아는 도덕적 인격자.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할 줄 아는 도덕적 인격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치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학만 나오면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단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계속 단련할 수 있어요. 뭐 대통령은 더 말할 거 없죠. 공부할 게 한두 개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알고 그걸 지금 실천해 내야 되는데, 사회에 발현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계속 단련할 수 있는 자. 그래야지만이 그걸 수행할 때 나라도 계속 멈추지 않고 이제 움직임을, 꿈틀거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꿈틀거림을 못하면은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 그동안 우리나라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었다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더 말할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고, 잘, 뭐, 10원 달라고 그래. 부모님한테 10원 달라고 가서 뭐 사 먹으려고 그러고, 10원짜리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요. 어렸을 때. 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초등학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성예비 못 내서 초등학교 졸업 못 할 수도 있어요. 육성예비 못 내면. 그때는 중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도 있죠. 많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잘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여기 됐다, 이렇게 자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노력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걸 멈추는 순간 한순간에 블랙다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 국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항상 상황에 맞게 열린 사고를 할 줄 아는 개방적 인간. 그렇죠. 문제라는 거는 지금 뭐 유연해야죠. 항상 뭐 외교도 할 수 있고, 나라의 안팎의 변화가 뭐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집만, 자기 내면에 있는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만 고집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걸 고집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정치 구성원들을 위한 배려의식, 배려를 위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의식, 막중한 책임, 주체로서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 노력, 이를 통한